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요 두 가지가 이번 조치의 핵심인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여권과 야권으로 나뉘어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오늘 민주당이 아직도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 열렸죠. 원래는 여기에 그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이전 비용을 그 정부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문제가 논의가 될 예정이었는데 그거를 청와대가 제동을 걸면서 논의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이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 청와대 용산 이전 이거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오늘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다.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 않겠다. 어찌 보면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 현재 여권, 민주당이죠. 그쪽의 입장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극대화되는 그런 장면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자, 어제 잘 아시지만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박수현 수석이 이렇게 얘기했죠.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오전에는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나왔다. 그래서 그 중간 몇 시간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수현 수석이 얘기하니까 어제 국회 국방위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억지 안보 공백 주장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던지지 말라.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한다 해도 군 작전 지휘 통제 시스템과 군 지휘부는 현재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보 공백 우려는 일종의 선전선동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무슨 광우병 소동과 같은 일이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지나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갑작스럽게 아침에 없었던 안보 공백이 오후에 나타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박수현 수석이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이제 여야가 이렇게 또는 국민들도 이렇게 거의 반쪽으로 나뉘어서 그거는 뭐 그 0.73%포인트라는 그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패자 그 지지율의 차이가 말했듯이 지금 어떤 이슈를 던져도 그런 약간은 거의 1대1 구도로 이렇게 그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날 취임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약간 중립지대에 있는 인물들은 어떠냐, 어떻게 보느냐 이 장면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어제 저녁에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물러나는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적극 협력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현명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권 원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월 9일 밤까지 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일을 왜 사전에 아무 설명도 없이 저렇게 발표했을까? 이렇게 약간 문 대통령 편을 드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뭐 여기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평상시에 약간의 중립지대
와 같은 그런 발언을 했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가 그냥 뭐 실무자형으로 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 정도였으면 상관이 없지만 너무 무겁게 이견이 나와서 정치적인 새로운 갈등 국면이 조장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 무겁게 상황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왜? 실무자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거기다가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이 직접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게 박용진 의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거죠. 왜? 신구 권력 간의 충돌에서 그래서 충돌하면 누가 이기죠? 우리가 이긴다 진다 개념을 떠나서 지금 현재 충돌할 장면이 아닙니다. 물러가는 권력 한 달 보름쯤 뒤면 물러가는데 뭐 대단한 이유도 없이 안보 공백이라는 막연한 이유 하나. 왜 그러냐?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안보 공백 얘기는 없었으니까. 협력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떤 정무적인 이유로 안보 공백을 들어서 그걸 핑계로 해서 지금 신권력이 하겠다는 것을 방해한다? 한 달 보름쯤 뒤에 신권력이 들어섰을 경우의 상황을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이런 장면을 만들 수가 있을까? 제가 보기엔 박용진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현명하다 하는 것도 지금 민주당 또는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얘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그 선대위 산하에서 윤석열 선대위에 잠깐 있었죠. 근데 여전히 약간은 중립지대처럼 그 논평하고 분석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승적으로 가야 한다.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산 문제도 기존의 정부로부터 들은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선인이 첫 번째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가 협조하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더군요. 19일, 20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58.1%가 반대, 찬성이 33.1%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슈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한테 개방한다는 측면이 있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 토마토가 한 질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한 것이죠.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자,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5월 10일에 국민한테 개방하겠다고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답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찬성이 아마 65%쯤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평하지 않은 질문이다. 약간은 문재인 대통령 쪽에 경사된 듯한 질문 아닌가. 그럼 두 가지를 다 물어보라 이거죠. 두 측면이 있으니까. 어차피 두 가지 측면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했을 것이고, 다만 그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 그렇게만 질문했을 때 글쎄 굳이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말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상황을 본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거죠.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신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 근데 이 조그만 질문하면 그러면 반대가 많을 수도 있죠. 그냥 안 옮겨도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를 개방하려면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그냥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 직무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아마 이거보다 반대가 훨씬 줄어들면서 상황이 좀 애매했을 겁니다. 그렇죠?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정말 어떤 중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으로 이러이러한 공약, 1번 공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무 급한 것 아니냐. 한 달 보름 정도 뒤에 그 국방부 보고 방 빼라는 거는 이런 측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급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냐.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얘기를 또는 이런 추진 상황을 저는 공약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천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불가능하다면. 근데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요. 자, 5월 10일부터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가느냐. 그때부터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과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법률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현재까지는 여당입니다. 5월 9일까지는. 그러나 5월 10일부터는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하고 지금 실천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실천 조치, 공약, 실천 이걸 반대하고 있는 거다. 선거는 끝났는데 물론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곧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우리가 이슈를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선거가 끝났다. 그러니까 이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도 물론 공약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였습니다만 검증도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맡긴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선거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공방 대상이 아니다. 물론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을 밝히면 되는데 이 공약은 청와대 이전 공약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이 물론 그거에 대해서만 심판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그 부분을 찬성해 준 겁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지나치게 지금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아직도 저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그걸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아직도 참 민주당이 대선 불복 심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상당수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일부는 우리가 0.73%포인트 줬으니까 이거는 아니 우리가 별로 진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선거는 한 표를 줘도 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년 전에 41.08%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얻은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표를 합산하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5년간 거의 내로남불로 전권을 휘둘러 왔습니다. 위너 takes all. 위너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게 바로 민주주의 선거 제도입니다. 그렇게 볼 때 0.73%포인트라는 이 정도의 지지율 차이에 너무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 아닌가. 선거 끝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저런 공약을 했는데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단계지 이 공약 하나하나 지금 민주당이 다시 따진다고 해서 선거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런 걸 지금 염두에 둬야 할 때고 제가 여기서 제일 지금 이런저런 이제 공방 논평 중에서 주목할 단어 하나는 바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민주당이 이걸 도와주는 게 현명하다
왜 그러냐? 저희는 정치부 기자로서 지금 정권 교체를 1987년 이래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정권 교체 또는 정권 재창출. 그럴 때마다 미래 권력을, 그것도 한 달 반 뒤에 미래 권력을 이기는 현재 권력은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미래 권력을 자극하는 것, 이것이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가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그 표현에 제가 딱 꽂힌 겁니다. 현명하다. 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착각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한 달 반 뒤에 왜 현명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선거는 끝났다.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자각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현명하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